공명청구권이요. 권자만 하고 전전세권자는 못하는 거예요. 누구? 전전세권자는 공명청구가 없어요. 전전세권자 한다니까 아까. 여기 예외예요. 460분. 어디? 460분은 460번 여기 갔지. 460번. 지금 뭐라고 왜 안 되냐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앞에가 460번은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잖아. 그럼 아직도 원전세권이 그대로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전전세가 경미를 청구하려면 아까 뭐라 했냐면 봐봐. 여기 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이걸 원전세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을이 또 이걸 병을 했죠. 이걸 전전세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병이 이 건물을 경멸하려면 원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원전세권을 반환하지 않아. 전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전세권을 반환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 병이 경미를 청구한다고. 근데 이건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응?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앞에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오케이. 자요. 461이요. 461.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 명의의 저당고 설정은 무효가 원칙이죠. 무효가 원칙 줄 것이고요. 거기다 써 제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제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제3자 간 합의가 있으면 3자 명의의 저당권 유효 이렇게요. 그래서 갑과 을과 병 간에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간 합의가 있으면 3자 명의의 저당권 유효 이렇게. 자, 462. 유치권에는 물상대성이 없어요. 그런데 수반성은 있어. 수반성이 있고요. 유치권은 수반성이 있고 또 써. 수반성, 그 다음에 부종성, 불가분성이 있어요. 수반성, 부종성, 불가분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상대의가 없다고 그랬죠? 그 물상대에다가 우물추, 우선변제, 추구표, 물상대 이건 없어. 세 가지. 이것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불가분성도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우물추만 없어. 우물추만. 나머지는 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선변제권, 그 다음에 추구표, 물상대성이 없다. 그 다음에 463 불가분성은 이게 참 웃기죠. 이게 15회 때 나온 건가요? 아무 의미 없는데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금에서 동시배당의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 이건 맞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 우리 시험에는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만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또 어디가 있냐? 예외가 인정되어 있죠? 예외가 인정되어 줄 것이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전세권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전세권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알겠죠? 여기도 그래. 여기도 그러니까 딱 두 개예요. 불가분성 예외는 딱 두 개. 알겠죠? 동시배당하고 그 다음에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은 질권저당권이 인정되고요. 부종성은요. 부종성 근질 근저당권에서는 부종성의 완화가 현저하다. 그래서 부종성은 법정 담보물권에서 엄격하게 됐죠. 법정 동그라미, 엄격 동그라미. 법정에서 엄격하게 됐죠. 법정이 뭐냐?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에서 엄격해. 자, 유치권 보세요. 320점. 320점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항 봐봐. 2항. 전항의 규정은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유치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 그래서 이것을 불법 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유치할 권리가 없다. OX? X, O죠? 왜냐면 불법 점유는 세 가지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유치권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 안 되고, 통행 지역권 안 되고 세 가지. 자, 466은요.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 증권에 대해서 성립하고요. 467. 채무자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 제3자의 소유물 줄 것이고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 타인이니까 타인은 누굴 얘기해? 유치권자를 빼고 다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 것일 수도 있고 남의 것일 수도 있죠. 왜? 타인의 물건이라고 그랬지 채무자 물건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타인을 누구를 타인이라고 그래? 유치권자 빼고 나머지를 다 타인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다음에 467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468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그 완성물에는 유치권이 뭘한다? 인정. 그래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줄고 도급인에게 기소? 그러면 도급인 거죠. 그래서 수급인은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469. 469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보조를 위한 비용 지출, 만료 전 동그라미, 만료 후 그러면 난리가 나. 만료 후 그러면 써봐거든. 만료 전 동그라미하고 만료 후 비용 지출. 옆줄 긋고 X. 만료 후에 비용을 지출하죠. 유치권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료 후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죠. 만료 전 비용을 지출하죠. 그러면 그것은 유치권이 된다. 470 임차인의 비용상환권권 당연히 비용이니까 유치권이 되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줄과 목적물 동그라미 그다 써 목적물 동그라미하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X 임대인 안 돼. 목적물에 관해 목적물 임대인 그러면 안 돼. 임대인. 자, 472.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그래서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뭐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473. 임대인과 임차인 을 사이에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 한 줄과 권리금 반환 청권. 그 다음에 474. 보증금 반환 청권. 475.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476. 건축자재 줄 것이고 건축자재 대금 채권 다 매매계약이죠. 매매대금이죠. 477. 계약 명의시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권. 그래서 여러분요 473부터 477까지를 묶으면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그 다음에 대금, 뭐죠? 건축자재, 대금 채권,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시상. 이건 무조건 암기하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점유? 적법한 점유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이자 전속이죠. 점유가 불법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480.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이거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했죠. 알면서 그러면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481. 전세권이 소멸한 후 소유자와 합의 없이 중축했죠. 합의 없이 중축했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비용이죠.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다음에 선보죠. 목적물 아니라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인정이 된다. 무슨 말이죠? 먼저 점유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채권이 발생해. 그래도 유치권이 되고 먼저 채권이 발생해. 나중에 점유를 해. 그래도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유치권은 점유를 침탈한다는 경우 줄고 점유보호청권 줄 것이고 인정. 첫 번째 끝에 인정되다. 인정.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유치권은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권은 있지만 유치권에 대한 물권의 청권은 없다. 자, 변제기죠.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 변제기 도래 줄 것이고 485번에 나왔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죠. 그런데 486은요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배제 동그라미 특약은 유효.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 487 유치권을요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라고 되어 있죠. 486하고 487이 똑같은 말이에요. 배제하는 특약이나 미리 포기하는 특약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둘 다 같은 의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88은요 유치권자가 뭘한다?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죠. 뭘한다?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죠. 유치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죠. 유치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소멸하느냐? 누가요? 여기 뒤에 나오죠. 489 채무자가 유치물을 무슨 점유한다? 직접 점유. 그래서 채무자가 유치물을 무슨 점유한다? 직접 점유하죠. 직접 점유.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이게 중요하죠. 자, 490번은요
물권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이 되죠. 유치권 항변이 인용. 그래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된다 하는 것은 뭐죠? 항변이 인용 동그라미 하고요. 그러면 상환 급보 판결이요. 그래서 채권의 변제와 상환 동그라미, 물권의 인도 동그라미, 인도 상환 급보 판결, 상환 급보. 알겠죠? 상환 급보 판결, 상환 인도 판결 다 똑같은 말이죠. 상환 급보, 상환 이행 판결 다 똑같아. 상환 급보, 상환 이행 똑같아. 만약에 인용인데 바로 써봐. 또 인용 동그라미 하고, 만약에 항변 인용 동그라미 했어요? 행사 X라고 써봐. 행사 X. 항변권의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 X 옆줄 긋고, 피고 전부 패소 판결, 피고 전부 패소 판결 이렇게, 피고 전부 패소 이렇게. 그 다음에 491은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수인 경락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변제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변제 동그라미는 누구한테 하냐? 채무자에게만, 이렇게 채무자에게만 청구. 491은요,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죠. 제3자가 줄 것이고 경락인이요. 그러면 제3자에게도 뭘 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 줄고요. 제3자에게 유치권 주장 거기다 써. 변제 청구 X.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뭐는 안 된다? 변제 청구 X. 자, 493은요,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죠.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뭐죠? 기입 등기 동그라미 압류죠.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매수인이 누구냐? 밑에 매수인은 경락인을 얘기하거든요. 경락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할 수 있다. 거절은 인도로 거절을 이퀄 유치권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94, 경매 개시가 전에 경매 기입 등기 후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 그럼 뭐죠? 그때 이제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후, 그러면 압류 등기 후 유치권이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동시항매권이죠. 그럼 유치권하고 동시항매권은 둘 다 뭐다? 유치권과 동시항매권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고. 496, 병존할 수도 있다. 497,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고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에 해당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유치권하고 동시항변권 495번 봐봐. 졸고 봐. 맨 앞에 유치권과 항변권과 유치권 그랬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이렇게요. 위법성을 조각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이렇게. 321은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에 뭐를 할 때까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불가분성이죠. 그래서 500번 봐봐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나 유치할 수 있다. 누구에 대해서나. 501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죠.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줄 것이고, 거주하며 사용 이퀄 보존을 위한 사용,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권자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보존을 위한 사용, 이렇게요. 그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이퀄 적법이요. 적법이니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자, 322는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나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채권의 변제, 그렇게 돼 있죠? 우선 변제, 그러면 큰일 나죠? 우선 변제가 아니고 그냥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 이때 경매는 무슨 경매다? 환가를 위한 경매이다. 여러분, 이 항이 뭐냐? 이 항이 바로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맨 끝에 나와 있어. 정당한 이유, 감정의 평가, 법원의 청구,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알겠죠?
간이 변제 충당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할 권리가 있죠. 이때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그랬죠. 503번 우선 배제권은 인정되지 않죠. 504번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유, 감정이나 평가에 대해서 법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간이 변제 충당. 자, 505번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 줄거봐. 유치적 효력이 뭐냐? 바로 점유예요. 점유. 점유는 인정되죠.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다 써봐. 유치적 효력을 내가 점유라고 그랬죠. 옆줄을 긋고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 X라고 써. 저당권은요 유치적 효력이 없어요. 저당권은요. 그 다음에 323이요 과실 수취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보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임할 수 있다. 충당. 그래서 과실 수취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 충당 줄 것이고, 그런데요 바로 옆에 줄고요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경매, 거기 줄고,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뭘 한다? 경매를 해서 해야 돼. 먼저 이자, 그 다음에 원본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324는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래.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2항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용이나 대여나 담보 제공하려면 유치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어떻게 한다?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승낙 없이 사용 줄 것이고, 승낙 없이 사용 줄 것이고, 그다서 사용 이익은 반환 이렇게.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돼. 알겠죠? 507번 유치권자는 선관주의로 점유. 568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뭐 없이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존 승낙 없이 줄 것이고 보존 동그라미. 509번 똑같아. 말을 바꾸랬어. 보존에 필요한 보존 채무자의 승낙 없이. 510번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 그러면 안 돼. 임대는 어떻게 해야 돼? 임대는 승낙을 바꿔야 돼. 승낙 없이 임대하죠. 임차인은요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옆줄 긋어서 차임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차임은 채무자한테 반환해야 돼. 알겠죠? 511번은요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하죠. 그래서 유치권자 갑이요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하죠. 그러면 임차인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자, 325는 뭐냐면요 325조는요 이런 것이죠. 유치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하죠. 유치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하면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러면 유치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하죠.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익비를 지출하면 상환 청구죠. 만약에 돈 안 주면 뭘 할 수 있다? 맞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 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12 유치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되죠. 유치권자가 또 비용에 대해서 또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513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서 줄거봐요. 유예 기간을 인정. 유예 기간을 인정한다는 것은 변제기 연기죠. 변제기를 유예했죠. 변제기를 유예했다는 것은 유치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26종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죠? 유치권 행사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진행한다. 이렇게. 327종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이때 상당한 담보는 뭐의 상당이다? 상당한 담보 동그라미 줄 것이고 상당 동그라미 피담보 채권 이 말이죠. 피담보 채권에 상당한 이 말이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봐봐 바로 옆에 해설 이런 거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줄과 청구권이야. 청구권. 그래서 유치권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런 뭐라 유일하게 소멸이란 말,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청구란 말 앞에 매수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일하게 청구권이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인 것은 이거 딱 하나예요. 알겠죠?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그러면 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하기 때문에 형성권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요 점유를 상실하죠. 그럼 뭐도 소멸한다? 유치권도 소멸하죠. 자, 515는요 경매권, 비용상환 정권, 간이변제 충당권, 그 다음에 사용권은 유치권자한테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권, 과세수취권 이런 것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타담보 제공청권이죠. 타담보 제공청권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 그럼 여러분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려면 유치권 설정자한테 인정되겠어? 유치권자한테 인정되겠어? 유치권 설정자가 인정되죠. 유치권자가 아니고. 유치권에 대한 반환청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유치권은요 물권의 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혼동이라든가 점유의 상실, 유치물의 멸실 이런 변제 그러면 유치권이 뭐한다? 소멸하죠. 왜요? 여러분 유치권을 봐봐요. 점유의 상실이죠. 유치권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가 상실되면 당연히 없어지고 목적물이 멸실하죠. 멸회공, 물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이 소멸하고 피해담보 채권을 변제하죠. 그럼 부종성에 의해서 유치권이 소멸하죠. 519는요 제3자에게 유치물 보관 제3자 그럼 간접 뭐죠? 직접 점유자죠. 그럼 하면은 제3자의 유치권 보관은요 유치권자가 제3자의 직접 점유를 통해 간접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시킨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시킨 경우 그러면요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시키죠.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시키면 유치권은 소멸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저당권 356조 저당권의 내용이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뭐라고? 점유를 이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3자 누구냐? 물상보증인을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래서 우선 변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520번은요. 우리가 저당권을 어디다 설정하느냐? 임목이라든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저당권이 되고 521 어업권, 전세권, 지상권, 과학권은 저당권의 기초가 되죠. 그럼 지역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역권뿐만 아니라 또 뭐 안 된다 거기다 써요? 등기된 임차권 X 등기된 임차권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522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지분은 등기하니까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 누구죠?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물상보증인 524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옆쪽 웃고 단독행위에는 X죠. 단독행위 X죠.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28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 합의 주고요. 제3자 사이 합의 바로 밑에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 옆쪽 것도 써 제3자 명의 채무, 제3자 명의의 채무, 제3자 명의 해가지고 가로 닫고 채무자 유효. 그럼 우리는 원래는 제3자를 채무자나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없는데 갑과 을과 병간의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그 다음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렇게. 526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한 후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의 동의를 얻어 병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럼 이런 것도 뭐가 된다?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채무자 갑이요 채권자 을한테 돈을 빌렸죠. 그런데 채권을요 을이 병한테 넘기면서 병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은 무효이지만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 유효하다 이 말이죠. 뭐가 있으니까 동의를 받았단 말은 합의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527은요. 부동산 매수인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상태에서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매도인 을을 채무자로 하고 그의 승낙을 얻어서 병이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러한 저당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요? 우리가 채무자 아닌 사람은 원래 채무자로 하면 안 되지만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 합의가 있죠. 여기는 뭐가 있다? 승낙. 다른 말로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승낙 또는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528.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요 협의 취득하죠. 협의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를 왜 물상 협의 취득 여기는 왜 안 되죠? 우리가 물상 대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멸, 회, 공, 멸실, 훼손, 공용, 징수 이렇게 되죠. 멸실, 훼손, 공용, 징수.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다?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요 협의 취득을 했죠. 그러면 이건 멸실이나 훼손이나 공용, 징수가 된 경우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멸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요 물상 대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529. 저당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은 뭐죠? 물권이죠. 물권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하죠. 처분행위. 알죠? 그래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죠. 당연하죠. 530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뭐 할 수 있다? 유용. 그래서 무효 동그라미, 유용 동그라미,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죠. 무효 등기예요. 이런 무효 등기를 유용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자, 361조는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저당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은 뭐냐면 주된 권리잖아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하면 종된 권리는 바로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31은요.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은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채권은 주된 권리, 저당권은 종된 권리. 그 다음에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고. 532. 저당권 양도. 저당권을 양도한단 말은 여러분요. 저당권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하고 같이 양도해야 돼? 피담보 채권. 채권이 이전하면 주된 권리죠. 저당권도 같이 이전해. 그러니까 저당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 채권이 양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이 양도하려면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돼. 즉 당사자 간 동그라미, 당사자 간. 그래서 이퀄 양도인과 양수인 이 말이죠. 양도인과 양수인 이 말이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것도 지금 요즘 책을 해요. 다른 곳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근상이죠. 자, 저당권은요 537조.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요.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채무가 일시적으로 소멸한다 할지라도 저당권, 근저당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뭐라고 한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망을 본다? 산입된 것을 본다. 옆줄 긋고 이자 등기 X 이자에 대해서는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근저당권이 워낙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저당권에서는요
지금 보면 시험이 점수가요 많이 뭐죠? 문제 지문이 많죠. 자, 533.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제도. 534. 채무가 확정되기 전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방금 우리 법조에서 봤죠? 535. 피담보 채권의 양도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가 되죠. 왜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근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아까 말했죠? 저당권은요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요. 536. 근저당권의 전속기한이죠. 전속기한은 근저당권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537.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죠. 그래서 필요적 등기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봐봐. 거기서 채권 최고액하고요 근저당권 양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이자는요 채권 최고액 속에 포함된 것을 본다. 539 옆줄 긋고 이자는 별도 등기액이요. 이자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 채권 최고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요. 자, 540번은요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가 된다. 이렇게요. 이건 왜 그러죠? 우리가요 저당권의 경우는 360자에서 360자 뭐라고 나왔죠? 피담보 채권은 지연 이자를 몇 년분? 1년분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1년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고 전부 이 말이죠. 541은요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죠. 왜요?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확정이죠.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경락대금 완납,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 바로 옆에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후순위 그럼 언제요?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 534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치하 동그라미 치하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544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뭘 한다? 경매를 신청하죠. 그래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최선순위 그럼 그 사람의 피담보 채권 언제 확정된다? 경매 신청 시. 545 근저당권자가 사망하죠. 이런 근저당권은 뭐죠? 재산권이죠.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그러면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말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왜요?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상속하면 되니까요. 546 채무자가 파산 선고. 봐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채무자가 이자를 갚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이 말이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뭘 할 때 줄거? 매각되고 완납 또는 기본계약 해지 또는요 파산, 회생 절차죠. 파산, 회생 이런 경우에 확정이 된다. 547은요 근저당 채무자가 파산 선고 줄 거죠. 파산 또는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이러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예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뭐가 된다? 만료가 되죠. 이럴 때 확정이 된다. 548 후순위 권리자가 없죠. 당사자는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 최고액 또는 존속기간을 합의로 오할 수 있다. 변경할 수가 있다. 아무도 없을 때. 549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틀렸어요. 확정되기 전 바로 옆에 약정 소멸시킬 수 없다가 아니에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 알겠죠?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해설을 지우고 해야 되는데 안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550명. 결산기의 정함이 없거나 또는 근저당권 설정기한은 언제든지, 결산기 정함이 없는 경우 설정기한은 언제든지 해제 의사를 표시해서 확정할 수 있고, 551.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응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죠. 이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요?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죠.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채권이죠.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채권, 그것은 다시 원래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551번 아주 중요하죠. 기본계약인 당좌 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 그다음 발행된 약속어음의 채권을 담보한다, 담보하지 않는다, 담보하지 않는다. 뭐 이것은요, 다시는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 거예요. 알겠죠? 자, 552번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근저당권에서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것은 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이러면 어떡하죠? 확정이 되면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이것은 포함이 되지만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만 정확히 알면 돼요. 552. 그것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뭐다? 당해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확정되기 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요, 채무 원인의 변경 졸고, 이 채무 원인의 변경을 뭐라 하냐? 채무자 변경이요. 채무자 또는 채무액, 채무자와 채무액을 변경하죠.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요? 왜다? 이미 채권 최고액은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뭐라고? 채권 최고액은 이미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 말이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죠.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써요. 채무자를 변경. 그 다음 뭐라 쓰냐? 줄 것이고 밑에다가 뭐라 쓰냐? 채무자는 변경 후에 채무만 담보한다. 변경 후에 채무만 담보된다. 변경 후에 것만 담보된다. 자, 그 다음에 554는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되기 전에? 확정이 되기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동그라미. 바로 옆에 일부 양도. 그래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뭐가 되지 않는다?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일부 양도 밑에 써. 일부 변제. 일부 양도 또는 일부가 변제돼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승계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나와 있나요? 채권 최고액 555. 근저당권에서 담보할 채권의 채권 최고라고 한 것은 뭐냐? 줄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우선 변제. 그래서 만약 봐봐. 채권 최고는 3억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경매가액이 5억이에요, 경매가.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채무는 4억이에요, 4억. 그러면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이다? 3억이다, 이면 3억. 등기가 된 채권 최고액만 받는다. 실제로 발생한 것이 4억이죠? 그래서 4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 받는다? 3억만 받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자, 이 두 번째 끝이요.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뭐다? 한도액을 의미한다. 556. 이런 물상 보증이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에서는 항상 이게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에 을이 있죠? 을이갑한테 채권 최고액 3억. 3억은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것은 얼마냐? 4억이란 말이에요. 4억. 이랬을 때요, 여기서 이제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되고, 물상 보증인은 얼마를 갚아야 되고, 제3취득자는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이런 말이죠. 한번 보시면 물상 보증인은요, 어디까지만? 채권 최고액 얼마? 3억. 채무자는 얼마? 4억. 제3취득자는 얼마? 3억.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 줄구시고 채권 최고액까지. 557.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실제는 4억, 채권 최고액은 3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돼? 실제 채권액 전액.
그 다음에 558.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상회하죠.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사이에서 채무자는 어떻게 해요? 채권 최고액이에요? 실제 채무액이에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 채무에만 한다, 미친다, 이렇게. 자, 559.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뭘한다? 초과.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 여러분 후순위 근저당권자 줄 것이고 그것을 제3취득자 X. 후순위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럼 후순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액을 변제해야지, 전액을 변제해야지. 채권 최고액만 안 돼요. 전액을 변제해야지. 560은요.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하죠. 설정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한다.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봐봐.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줄고 제3자에게 이전, 제3자 동그라미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죠.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 이퀄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죠. 그러면 당연히 근저당권도 소멸하겠죠. 알겠죠? 561.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죠. 봐봐.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잖아요. 이때 제3자를 누구로 한다?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여기 봐봐.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3억 원 안에서 변제한다 이 말이죠. 실제는 얼마인데? 4억인데. 그 다음에 562.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그럼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은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돼.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555에서 562까지 시험에 잘 나오겠죠? 알겠죠? 자, 358은요. 저당권의 효력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부합물이죠? 종물에 미친다. 그런데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그것까지 한꺼번에 묶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부합물과 종물에만 한다, 미친다, 이렇게 하죠. 359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출과 압류가 있어요. 압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만 한다, 미친다. 알죠?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을 만다, 통지하죠. 이게 여기까지 뭐죠?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즉 제3취득자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자, 563.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 줄고요.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 다른 말로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농작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564.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미침으로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 줄었죠? 독립한 부동산이죠. 독립한 부동산.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독립한 부동산. 자, 565.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 다음에 566.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은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것은 맞는데 아무튼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567 저당권 설정 이후, 우리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말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만약에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물에도 만다? 미친다. 568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 또는 저당권 설정 후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569 구분 소유권의 전유보분 줄 것이고 전유보분을 주된 권리, 맨 끝에 대지 사용권 줄 것이고 종된 권리. 그래서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570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자, 360조는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이때 저당권 실행비용은 몇 년분이다? 손해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에 안 한다. 이때 1년이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1년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돼. 이 1년이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이다. 몇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채무자는요 1년분이 아니고 채무자는 전액을 책임을 져야 돼. 571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줄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몇 번 얘기했죠? 스님한테요 불공 들여달라고 하고 내가 합격하면 암자를 하나 지어준다. 그러면 그 암자를 하나 지어준다. 그것은 금전은 아니지만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알겠죠? 있다.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572조 572번 장래의 특정한 채권이죠. 그러면 장래 특정한 채권, 그것은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다음에 57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2절에 부의 등기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걸 우리 뭐란다?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죠.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근데 그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그 등기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74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가 되죠. 채무자는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 등기에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362는요 저당권 설정자 줄고 설정자 거기는요 채무자 점 찍고 물상보증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해요. 즉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 저당물의가액이 줄고 현저히 감소, 그러면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뭐라 한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얘기해요. 자, 575조 5번 저당물의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요 등기 말소를 그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지금 저당물의 제3자 명의에 뭐가 있다? 원인 무효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로묶고 갑구요. 갑구. 저당권자는 가로묶고요. 을구요. 을구. 등기부에서 보면 을구잖아요. 알겠죠? 누구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저당권자가 을구에서 순위를 침해받거나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저당권이 침해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소유권.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576은요 채무자가 담보물을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뭘 한다? 상실 동그라미 하고요.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577은요, 저당물의 멸실 등으로 멸실. 말하는데요, 조그만 벌레가 입으로 들어왔어요. 저당물의 멸실이죠. 멸실로 받을 금전이죠, 금전. 금전은 뭐라 하냐? 그것을 바로 뭐냐면 화재보험금이죠. 화재보험금.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줄고 지급되기 전 압류하죠, 압류. 물상대의를 행사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압류는 누가 하냐? 압류는 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압류라도 무방하다. 알겠죠? 물상대의 할 때. 이 두 가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저당권자는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이다. 자, 363조.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580조는요. 580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저당권보다 먼저 그러면 지상권이 1번, 저당권이 2번이죠. 경매가 되면은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의 경매 시점에서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지상권은 인수가 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뭐가 된다? 소멸하죠. 581.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매각이 되죠. 그러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경락인이 한다? 인수한다. 무슨 주의다? 인수주의. 582.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죠. 그러면 전세권이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줄고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하냐? 전세권이 선순위일 경우 소멸 X. 전세권이 원칙적으로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이 선순위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전세권이 선순위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이 선순위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583.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죠. 왜냐면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죠. 물권자인 저당권자가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 아니고 채권에게 비례해서 뭐란다? 평등 배당. 만약에요 저당권이 먼저고 가압류가 나중이다. 그러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 저당권자가 먼저. 584. 저당권보다 먼저 전세권이 있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이 사람이 뭐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줄 배당 요구. 그러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585.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압류가 되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말할 수 있다?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 줄고 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뭐라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해.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586번은요.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된 후 성립한 지상권. 그러면 저당권이 1번, 지상권이 2번이잖아요. 저당권의 실행으로 지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이렇게. 그 다음에 363조는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경매가 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587조에서 맨 끝에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364조는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채권을 변제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권을 변제 동그라미하고 줄고 오면 바로 밑에 조그맣게 해설해놨죠.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 알겠죠? 자, 367조는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죠. 그러면 경매 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88을 보면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전세권, 저당 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저당권 1번, 전세권 2번이죠. 경매가 되면 전세권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그 말이 아니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제3취득자.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소유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 따라서 제3취득자는 이 말이죠.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도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래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90. 물상보증인이 저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했다.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뭐를 취득한다? 구상권을 취득한다. 당연하죠, 뭐 이것은요. 자, 591은요,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의 필요비를 지출하죠. 그래서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어 없어?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 거기다 줄거 봐. 그것은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은 경매대금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야. 제3취득자라고 해야지 물상보증인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제3취득자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건물의 중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매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뭐냐면 왜 그러냐? 여기 좀 기니까요. 여기 뭐냐면 밑에 해설을 그대로 써놨단 말이죠. 이게 이제 판례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요. 중축비용, 건물을 중축하는데 중축비용을 투자한 자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죠. 1층이 만약에 1층이 1억짜리 해봐. 2층을 중축하는데 5천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 5천은 이건 갑이고요. 갑인데 중축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갑이 이제 중축을 했는데 여기서 5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걸 A가 5천을 투자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층 중축된 부분을 A한테 등기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전체 건물 하나로 보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지분을 누구한테 줬다? A한테 지분 이전 등기해줬다. 그러면 A도 누구의 일종이다? 소유자의 일종이다 이 말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건물의 중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저당권이 실행되면 어떻게 된다? 우선 상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도 아니다? 아니고 누구하고 똑같아? 소유자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알겠죠?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공동저당이죠. 이런 공동저당은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거기 줄거 봐.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그것을 뭐란다? 수개의 저당권 이렇게 얘기해요. 수개의 저당권 이렇게. 그래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이퀄 수개의 저당권 이렇게요. 그럼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죠. 동시에 배당. 그러면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뭐를 정한다? 분담을 정한다. 이때 채권의 분담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조그만 글씨 맨 끝에 봐봐.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분담을 정해. 자요, 593번은요. 순차배당이 뭐냐? 순차배당이 바로 뭐냐면 이시배당이라면 이시배당이요. 동시가 아니고 이시. 순차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경우에는 대위권은 인정되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 전부가 뭐가 돼야 돼? 변제가 돼야 되고요. 594. 일부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무효이면 나머지 물건에 대한 저당권은 유효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공동저당 봐봐요. 공동저당은 물건 여러 개에다 저당을 잡잖아요. 그런데 한 개의 물건에 대한 저당권이 무효이죠. 그러면 나머지 물건에 대한 저당권은 그대로 유효가 돼. 이게 바로 뭐냐?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595. 어떤 부동산의 매득금만으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가 있다. 어떤 부동산 매득금이라는 것은 뭐죠? 매득금이라는 것은 뭐죠? 경매대금만으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알죠? 이런 경우는 동시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잉매각을 방지하고 있다. 무슨 말이요? 그럼요, 지금 말이요. 좀 뭐가 좀 지워 595 지우고 말이 좀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봐봐.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공동저당 잡았죠.
공동자를 3개가 잡았는데 2개만 경매를 해도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나머지 여기 하나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걸 우리 뭐라 한다? 과잉 경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개 부동산 중에서 2개만 경매해도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까지 경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과잉 경매. 그래서 나머지는 뭐죠?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잉 매각을 막고 있다, 방지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떤 부동산의 매득금만으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때요 동시배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요 쓸데없는 소리네요. 알겠죠? 아니고 그 다음에요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잉 매각을 방지한다. 이렇게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요 시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시험이 11회 때까지는 시험이 너무너무 평범했고요. 10회 때 이전에는 한 문만 알면은 자격증 한 문만 읽으면 누구도 한 문만 읽으면 다 상식적으로 자격증을 거의 다 딸 수 있게끔 운전면허 같이. 그런데 이제 11회 할 때하고 12회 때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요. 13회 때 판례가 많이 나와요. 사례가 나오고 판례하고 사례하고 13회 때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15회 때 엄청 올라가죠 수준이. 그래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15회 때부터 우리가요, 시험지를 갖고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5회 이후의 문제는 정확해요. 알죠? 근데 12회, 13회, 14회는요, 문제 구성이 이렇게 조금요, 애매할 때가 있긴 있어요. 알겠죠? 자, 596번은요, 동시 배당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줄과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도 있든 없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368조 2항이 뭐냐면 전항의 공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 이것을 이시배당, 순차배당이라고 그래요. 이시배당, 순차배당.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할 수 있다. 딱 여기만 중요해. 여기 우리는 봐봐. 아까 우리 동시배당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동시배당은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한다고 그랬죠? 후순위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여기는 이시배당은 만약에 A토지, B토지가 있으면 A토지를 먼저 경매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A토지 전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에서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밑에 이 경우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돼. 이 경우 이것은 한 번도 틀리고서 나온 적이 없어. 알겠죠? 자, 어디를 보냐면 597을 봐봐.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 보증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 목적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누구를 우선시킨다? 물상 보증인.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것이 있고 채무자 것이 있고 물상 보증인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채무자가요 자기가 돈을 다 갚았어. 그럼 채무자가 자기 토지를 경매해서 돈을 갚으면은 더 이상 보증인은 보증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가 된다? 그러면 채무자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만약에 물상 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가 됐다. 그럼 물상 보증인은 뭐예요? 이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돈을 빌린 거예요? 채무자가 돈을 빌린 거죠. 그런데 물상 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물상 보증인은 누구한테 쫓아간다?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쫓아가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598은요.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 등을 먼저 배당, 그것을 이시배당, 순차배당이며 이시배당, 순차배당. 그 대가에서 피담보 채권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있다. 자, 이제 부정성이죠. 채권으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주된 권리죠.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죠.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해. 알겠죠? 자, 599 피담보 채권 소멸하죠. 주된 권리가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당권은 무조건 무효가 돼. 알겠죠?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저당권이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우리 말한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600번 채무자 갑, 채권자 을에게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비했는데 을이 을의 척으로 채무자를 누구로 했다? 병, 채무자를 병.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왜요? 우리는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될 수 없고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으면 병을 채무자, 병을 저당권자로 할 수 있어. 그런데 합의가 없다? 그럼 병을 채무자, 병을 저당권자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601번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줄고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뭐가 되기 전에? 회복이 되기 전에 회복이 되기 전에 경매가 되죠. 그래서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된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 왜? 회복 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말소 기존 권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소멸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경매가 딱 돼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회복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저당권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배당 참가를 해서 돈을 받아가면 돼. 602번은요.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격려가 되죠. 그럼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하면 피해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다? 양수인이다. 누구라고? 양수인. 이렇게. 그 다음에 603번 피해담보 채무 변제로 피해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당연 소멸하죠. 부종성. 604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미각이 되죠. 선순위 저당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우리가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누가 말소 기준 권리다? 최선순위. 알죠? 말소 기준 권리 이하는 다 소멸해. 605번은요. 저당권의 피해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소멸하고 난 후에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피해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알겠죠? 지금 599 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계속. 왜냐하면 피해담보 채권 소멸하죠. 말소 등기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저당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그 등기를 아무리 부기 등기로 이전에 갔다 할지라도 저당권이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똑같은 말 계속되고 있죠. 자, 606번.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러면 피해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도로 소멸한 경우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저당권자가 자신이나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저당권이 뭐가 된다? 소멸이 된다. 607번은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저당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거 우리 혼동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혼동. 그러니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 취득하든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요? 저당권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307번 준용 규정 한번 보시고요. 371조를 보세요. 371조는 뭐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뭐가 된다? 준용.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 외에는 뭘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빠져있어? 지금 지역권 X라고 써. 지역권은 빠져있죠. 지역권. 그 다음에 2항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당연히요.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지상권자가 자기 멋대로 지상권을 없애버리면 저당권도 소멸하잖아요. 608번 저당권자에게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 서 거기다 옆줄 긋고 원래의 장소에 옆에다 써 원래의 장소에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 원래의 장소에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609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물상대위권, 우선변제권,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저당물 방해배제 청구권이다. 여기서 뭐가 안 된다? 반환청구권 안 된다 이 말이죠. 610.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죠.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 줄고 공사 중지 청구 이것은 뭐냐?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이렇게 됐죠? 여러분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건이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민법 총칙이 있잖아요.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문에서 문제가요 93문제 정도 제가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물권법은 워낙 시험에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럼 물권법은 사실 또 조문도 또 많아요. 물권이 민초문이 훨씬요. 그래서 아마 물권법은 지금 여기가 넘버링이요 610이죠. 610인데 100문제가 500개잖아요. 넘버가요 500이잖아요. 그래서 610은 110이니까요. 거의 이제 200개가 되면은 4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법조문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요 100문제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알겠죠? 왜냐면 법조문이 있잖아요. 법조문 같은 문제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시험 보기 전까지요. 시험 보기 전까지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요. 물권 채권하고 특별법하고 다 해가지고요. 문제를 만들어서 자꾸요. 문제를 옳은 것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틀린 것을 한번 풀어보고 알겠죠? 우리가 뭐냐면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요 다 끝났으니까 정신 차려봐 이제 눈이 번쩍 띄지 다 끝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3월까지 뭐를 했냐면 3월까지요. 국가고시 기출지문 강의했죠. 기출지문 강의요. 기출지문 강의했잖아요. 이 기출지문 강의가 이거 그대로요. 이게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그대로 요약집이에요. 요약집. 알죠? 요약집. 무슨 알겠죠? 이게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여기에서 기출지문에서 조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은 가감이 빼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요약집이에요. 그대로 똑같아. 요약집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나 이걸 보나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요 다음 주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보는 시험이에요. 뭐죠? 그 특강 있죠? 그것은 이것을 그대로 문제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요, 양이 민법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양이 되게 막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강의를 똑바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죠. 이 강의하고 이거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 똑같아. 그러니까 요약집 안 보고 이거 봐도 똑같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넓어요. 좀 더 넓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요약집을 좀 더 줄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약집을 좀 더 줄이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약 300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300문제 되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요약집을 처음부터까지 다 보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지문 있죠? 지문. 이 지문집이 기출 지문집하고 이거 조문집이죠? 조문하고 이런 거의 학생들 조문 가지고 강의하는 데도 많지도 않지만 조문집을 똑바로 읽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공중에서는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하고 지문집하고 조문집에서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들죠. 문제.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민법 총칙 90문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90문제요. 이 문제를 이제 만들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풀어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기출지문 강의하고 고시 기출지문하고 공유자 기출지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똑같아. 이게 여기가 똑같고 여기가 두 개가 똑같아.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이 공유자 기출지문 지문은 국가고시 기출지문 지문에요. 거의 이거하고는요. 이것이 이 안에요. 한 5% 빼고는 100%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리 지금 공유자 기출문제 지문이 있잖아요. 이것이 거의 한 5%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요 전부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한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강의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를 다르게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가요 양이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하려면 시험에 나온 것만 딱 봐가지고 절대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 한 문제를 풀려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문제를 풀려면요, 사실 주변에 이 정도의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이 한 문제를 푸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문제 위주로요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정리하기는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민법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금방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민법도 있고 다른 과목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리한 데는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보면 그 일일 특강 이런 거 있죠? 일일 특강 이런 거 그거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까요. 여기 이제 이게 천재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부터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볼 거고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모의고사 보고 짧게. 알겠죠? 그래서 뭐 찍거나 그런 건 없어요. 뭐죠? 동영상 촬영 같은 건 못해요. 해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촬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요, 신청자 하나는 있으면 볼 거예요. 왜냐면 복사를 하려면 계속 복사하니까 자료가 많으니까 학원에서 복사를 못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때 그날요 해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뭐를 할 거냐,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60점이 계속 맞지 않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저기 우리가 특강했던 자료 있죠? 그 특강했던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노량진에서 보니까 물권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요 보통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권법에 관한 것을 약간 우리 지금 강의 자료 이것을 약간 또 수정을 했어요. 알겠죠? 수정이 아니고 오탈자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을 특강하고 난 다음에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사람들이요 하루가 아니고 4시간 안에 다 볼 수 있게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물권법이 4시간 안에 다 끝나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 4시간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하고 아마 물권법을 좀 자세하게 하면 목요일하고 금요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목요일 한 4시간, 3시간, 금요일 한 3시간 이렇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보면요 금방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보다는 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한 2-3번 하면 될 것 같고,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는데, 특강했는데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도 강의를 많이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은 압축 유학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걸 가지고 좀 더 하는 것이, 공부를 이렇게 듣기는 들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구조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유치권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게 딱 돼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봐도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강의할 때 여러분 소리가 들리죠? 강의할 때. 그것은 공부할 수 있는 기분이 된 거지 공부가 된 건 아니에요. 이런 공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강의하자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유치권은 뭐가 있죠? 유치권은요. 그러면 우리가 타인이죠? 타인의 뭐죠? 물건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타인은 뭐예요? 그러면은 바로 나와야지. 여러분이 미리서. 공사대금은 안 되고. 알겠죠? 그럼 내가 수고빈이 내가 재료와 노력 그러면 이런 뭐라 그랬는데 그건 유치권 안 되고 이게 돼야지. 나는 이렇게 쓰면서 말을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머릿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 나보다 먼저 가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도급인 소유란 경우 그러면 내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저거는 되고 뭐 이렇게 그게 됐을 때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학생들은 강의라면 소리는 다 이해가 된다 한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이 된 것이니까.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안 될 때 공부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강의를 했는데 한참 들어도 멍할 수면 공부가 좀 덜 된 것이고, 내가 강의하는데 기는 다들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때까지 공부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건 공부가 된 것이니까 그때 뭘 하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암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부가 된 것은 어떤 것을 공부냐? 우리 보면 우리 공부 좀 한 사람 보면은 내가 질문할까 봐서 비리서 준비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죠? 보면 준비를 딱 하고 있어. 왜요? 그게 공부가 된 거죠. 지금 뭐를 질문하고 뭐가 지금 그 다음에 나올 것을 딱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법의 구조를 안다고 얘기해. 구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알았을 때 공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하려면 큰 것을 가지고 강의하기는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되지만 그 기출문제 그 요약자료 있잖아요. 요약 1일 특강 자료. 저기에 내가 보니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노량진에서 다시 해보니까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여러분요, 아무튼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돌려보도록. 그래서 한 2, 3주 하다 보면 금방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1주는 물권, 1주는 채권. 그다음에 민총은 되도록 안 하려고. 왜냐하면 민법총칙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요. 많이 아무리 몰라도 민법총칙 7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10문제 중에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니까 그건 좀 이따 해도 돼요.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을 잡아야지 고득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을 한 2, 3주 정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아마 여러분요, 금방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게 힘든지 이 정도까지 얻는 게 힘든 거예요. 아직도 9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한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없어요. 이번 주 제가 내일 우리 작은 애가 자기 친구들 7명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 애들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있어요. 남의 자식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걔들 멀리서 쌍둥이 켜고 이렇게 노는 거 지켜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걔들을 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행정사 마지막 강의 있어서 안 되고요. 아무튼 다음 주나 이제부터 아무튼 다음 주부터 휴가네요.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8월 달부터 있죠. 8월 달 두 번째 주부터는 아마 강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언제나 뭘 한다고 무조건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수요일 날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신청한 사람만 정말로 볼 거예요. 알겠죠? 다시 복사하고 그렇게 뭐 힘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원에서 막 복사하려면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다 같이 보는 걸 모르는데 모의고사 볼 사람은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날 그 주 월요일까지요 주문을 받아가지고 볼 사람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